자, 이차함수 소나무들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 예시 가지고 몇 번만 더 반복 훈련 좀 하고 검수를 좀 하고 들어갑시다 오늘. 대칭축과 꼭지점 먼저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이 정도는 기계 저거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아직도 대칭축, 꼭지점 못 봤는데 이거는 이 수학에 대한 선천적인 피지컬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지? A, B, C가 뭐로 나와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지? 우리 Y는 2x 제곱 두 번만 딱 해볼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거기 나왔을 때 보자마자 원래는 이거 완전 제곱씩 뽑아내고 그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하면서 표준형으로 정리하고 거기에서 대칭축 뽑아내고 꼭지점 뽑아내는 거였는데 그걸 우리는 이미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은 정리를 너희들이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리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최고차 계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고요. 완전 제곱씩 만들어내고요. 없던 거 지워주고 다시 한번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그것도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칭축과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낼 때는 정리할 필요는 없고 우리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대칭축 먼저 풀어볼게요. 얘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d인 거니까 다시 숫자 좀 내가 힘들겠다. 정수 되겠구나. 마이너스 2a 분의 d 하면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보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을 올려주면 되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세트로 같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라는 거를 x좌표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8 마이너스 1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참고적으로 아니 뭐 얘기하면 좀 헷갈리나? 하지 말자. 그냥 한번 들어봐봐. 이 꼭지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하는 과정 있잖아. 이 꼭지점에 x좌표 2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집어넣어서 봐봐. 여기 제곱해가지고 4에다가 2배해서 8에다가 우리 8의 2배인 16을 빼서 여기까지만 더하기 3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더했을 때 마이너스 8이잖아. 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건 그냥 여기 최고차항에다가 2 집어넣은 8 요놈의 무조건 부호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A, B, C 가지고 표현해 보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게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마이너스 2a분의 b를 ax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정확하게 그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2를 집어넣어서 8 빼기 16 더하기 3 하고 있을 때 나는 2 집어넣어서 8 한 다음에 부호 바꾸고 1을 더해. 마이너스 8 더하기 3. 근데 참고만 해. 상관없어. 어차피 그게 1, 2조 차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봐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볼까?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으면 대칭축 먼저 대칭축 먼저 구해보시면 x는 우리가 이제 얼마인지 알 수 있겠지? 마우스로 내쳐 여기다가 마이너스 6하면 2 9분의 4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은 x2 이쪽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세로선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이 대칭축의 위치값을 x좌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뒤쪽 거를 구할 건데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줄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8 빼기 3이어가지고 4에다가 3 빼니까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마이너스 4 더하기 8까지 하는 게 4가 되는 건 이 앞쪽에 최고차항에다가 넣은 거에 반대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8-16이 -8. 이거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 써보면 -4 더하기 8까지만 2창, 1창만 보면 이게 지금 4가 되는데 최고창에 넣은 거에 뭐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2를 넣으면 -4 두 반대로 바꿔서 이해하면은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1초, 2초 정도는 더 빠르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더 헷갈릴 것 같다면 굳이 이거 익혀줄 필요는 없어. 자연스럽게 익혀주면 좋은 것이고 그냥 너희들은 -4 더하기 8 빼기 3 이렇게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대칭축과 꼭지점을 구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우리 식작성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대칭축하고 꼭지점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원래 식에 안 나와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꼭지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차피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의 위치값이니까 사실 대칭축의 정보도 꼭지점이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럼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을 한번 덮고 작성해 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차 함수는 y는 최고차계수 뭔지 모를 테니까 a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2,-5다라고 가져갔던 것처럼 얘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최고차계수 2였으니까 이게 x-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었었다는 얘기구나. 원래는 이걸 정리한 다음에 얘네들을 캐치했는데 우리 얘네들을 그냥 공식으로 먼저 구하고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거였다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거꾸로 알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른다면 모르는 대로 A로 두고요. 안다면 아는 걸로 끊어주시고 여기에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1차식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 그래서 x 빼기 2를 본 순간 꼭지점의 x좌표가 2구나. 얘를 보고 2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놈의 제곱의 뒤쪽에 달려있는 숫자가 결국엔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구조이다. 밑에 것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꼭지점이 2,1이다. 만약에 이 정도를 갖고 원래 식을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y는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를 테니까 모른다면 a로 주시고요.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 x좌표가 2가 나왔다는 건 여기 완전 제곱식이 x-2로 자리 잡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1인 건 뒤쪽에 플러스 1이 더해져 있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얘는 y는 ax제곱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제 이것도 얘기할까? y는 ax제곱이라는 최고차항계수가 a인 가장 심플한 0,0이 꼭지점에 있는 그런 이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한 거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두 함수의 관계를 평행이동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가 y 플러스 5로 바뀌고 넘겼으니까 뺄 필요가 있는 거고 x가 x 빼기 2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꼭지점끼리 외칭을 시키면 이 기본적인 형태의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0,0이 2,-5로 바뀌었다는 걸 가지고도 오른쪽으로 이만큼 밑으로 서석한 내렸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대표적인 점인 거지. 이 참수의 시작점인 거니까 시작점이 어디로 옮겨졌나를 보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최고차항계수 A를 달고 있는 가장 기본 형태에서 평행이동으로도 분석할 수가 있을 건데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x가 x 빼기 2로 바뀌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넘기면 y가 y 빼기 1로 바뀐 거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그냥 뒤쪽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더해준 결과로도 관찰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 꼭지점이 얘는 0,0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으니까 그냥 꼭지점의 이동으로 이 이차함수를 대표하는 시작점의 이동으로 봐도 얘가 얘로 같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올렸다라는 얘기겠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각각을 다 그림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게 관계예요. 관계. 이제 두 함수의 관계를 볼 거고 너희들이 이제 한번 더 연습해보자. 우리가 십자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 이렇게 x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얘는 y는 그냥 1x제곱으로 시작하는 초차계수가 1이다라고 한번 줄게요. 여기가 교점이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3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런 그림 봤을 때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야 돼? 아,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여기에서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 두 개의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야. x축 자체도 직선이니까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에 딸려오는 그래프인 거지. 그럼 난 이 곡선과 이 직선 두 개의 그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럼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식을 주어로 삼는다면 이 이차함수를 내가 식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x축과 여기에서 만납니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식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저 2차식을 그냥 fx라고 이걸 붙여본다면 이 fx를 내가 쓰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이 주어는 이 과정 연습을 많이 했는지 스스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주어져 있고요. 1에다가 어디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납니다 라는 게 인수로 들어갈 것이고, 기본 인수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근데 누구랑 만납니까? y는 0이랑 만납니다. 플러스 0.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이 주어는 만나요, 만난다. 누구랑 요놈과. 항상 이 패턴. 내가 식으로 넘기고 다시 넘기고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항상 식작성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를 보는 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또는 2학년, 3학년까지의 주된 목표예요. 3학년까지 내내 항상 어떤 곡선, 물론 이 곡선은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도 다 곡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3차, 4차까지도 배우겠지만 그놈과 직선과의 관계를 거의 주로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연습을 해두시면 고2, 고3을 가서도 계속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한 번 더 해볼게. 이제 x축 말고 뭐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y는 x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보다는 요거 y는 fx인데요. fx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심플하게 1x 제곱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다. 그럼 이것도 내가 지금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나 너희들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이 이차함수의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식을 내가 그림으로 그린 것이냐 라고 보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설정한 주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fx라는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그림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교점의 x좌표 1이고요. 교점의 x좌표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fx에는 누구랑 만나는 상황을 준 거야? x 더하기 2랑 만나는 상황을 준 거야. 근데 어디서 만나? y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 어차피 우리는 x에 대한 식을 쓸 거기 때문에 x좌표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최고차항 계수는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1에서 만납니다. 3에서도 만나요. 근데 x 더하기 2랑 만나요. 이게 fx의 식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지. 기계적인 거예요, 거의. 이제 이 정도면 내가 과정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습관이 되면 너무나도 기계적인 거야. 얘를 두 함수의 관계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작성하고자 하는 걸 주어로 삼아서 어디서 누구랑 만났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그대로 녹여서 식작성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야. 이게 안 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바로
똑같은 예시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누구랑 어디서 만나냐, 누구랑 만나냐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잘 됐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85페이지를 끊었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고 잘 따라온 친구들은 85페이지부터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부할 게 없다는 걸 느끼면서 쌤이에요. 제가 아까 본 친구들은 내가 어차피 책이다 여기다 잡아놓은 거 아니까 봅시다. 책에다가 정말 노트에다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물론 내가 생략을 좀 했어. 당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개수다.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식에 대한 정보를 풀어내볼게. 우리가 여기 책에는 이제 다 문제로 나와 있는데 나도 한번 문제로 써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랑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이 얘인 거야. 우리 관계 방정식 쓰는 것도 함수식과 함수식을 등으로 연결을 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연립 방정식에서 y를 소거하고 남은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리가 판별식이 여기다가 판별식을 써봤을 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같다고 쓰자. 0과 같다, 0보다 작다. 이런 세 가지 결과를 토대로 근의 종류와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봅시다. 이거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근의 종류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중학교 과정에는 실이라는 거를 생략하죠. 어차피 실수만 다루는 거니까 실수는 전제로 깔렸으니까. 판별식의 보가 0이다. 2제곱 마이너스 4의 또는 뭐 짝수 판별식의 보가 0이다라고 나오면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풀 센텐스로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이걸 줄여서 두 글자로 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면서 개수에 대한 얘기도 따로 같이 했어요. 개수는 그럼 몇 개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최근에도 우리 김레린이가 질문을 좀 많이 했었지. 이런 것들 여기 두 근이 두 개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다른 거예요. 표현 자체가. 두는 두 개를 의미하는 두가 아니고 그냥 두 근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표현인 거야. 헷갈린 거 나도 알아. 이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는 걸 나보고 어떡합니까? 근데 명확한 구분만 하면 돼. 내가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개수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각적 정보예요. 개수는 내 눈에 보이기에 몇 개로 구분되어 보이는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라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얘는 두 개입니다. 얘는 한 개예요. 겹쳐 있잖아. 같은 값이잖아. 두 개가. 두 근이 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개수로는 한 개로 보이는 거지. 한 개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그냥 진짜 복소범위 하에서는 우리가 두 개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좌표 표면에다가 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으로 찍히는 거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는
연계라는 거를 좀 같이 써볼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중학교 때는 허근을 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없다라고 하는데 실근이 0개다라고 할 수 있고 허근의 개수로 얘기하면 허근이 2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각적인 정보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0개. 이게 시각적인 정보야.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당연히 그림으로 가져야겠지. 자, 그러면 나는 좌변에 있는 이 2차 함수와 이 우변에 있는 x축, 2차 함수와 x축 그림의 관계로 보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로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아? 그치? 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같은 의미. 내가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값이 2개가 나왔다는 거는 얘랑 같이 만족시키는 거에 그림으로 따지면 그게 교점이거든. 같은 x값에 대해서 같은 높이값을 가졌으니까 그 식의 값이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 x자리에 지금 똑같은 x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결과값이 똑같으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지. 그게 교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몇 번을 반복하면서라도 반드시 외워주라고 했었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려볼게. 내가 최고차항 개수 a는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려보면, 자, 얘는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2개가 나온 상황은 이차 함수가 이렇게 양수라는 가정하에, 양수로 다 그려보자. x축이 요 땅으로 지난다는 얘기야. x축과의 관계가 그림이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축을 입장으로 얘기해봤을 때 x축이 이차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을 뚫고 지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관계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이차 함수, 좌변함수와 우변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다. 이걸 우리가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죠. 위치 관계. 두 함수의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점이라는 게 실근의 개수가 2개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왔다는 건 x값이 서로 다르게 2개가 찍혔다는 얘기고요. 그게 실근이 2개가 나온다는 거랑 이 한 줄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도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띄어서 그려볼게요. 이 밑에 그림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차항 개수, 좌변함수,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면 어떻게 해야 이 x수가 딱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닿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으려면 그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장 최저점에서 딱 닿아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라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고점에서 x축가 딱 만나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교점의 개수가 1개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1개가 나오는 상황은 애초에 이 모든 근의 종류에서 중근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닿아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는 2개의 값이 같은 수로 중립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1개가 나왔다는 건 이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차 함수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중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한 점에서 닿을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얘는 한 개인데요. 써보면 이게 방정식의 중근이에요. 중근이고 개수로는 한 개고요. 내 눈에도 한 개의 교점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런 위치 관계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한다. 다 자, 접한다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기는 했어. 접한다는 뭐야? 곡선과 직선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곡선과 직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어. 근데 여기도 직선이 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런 상황을 접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 점이긴 한데 이건 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림은 지금 접하는 상황이 아닌 거고 튕겨져야 돼. 그러니까 직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곡선이 가서 여기 부딪혀서 튕겨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지나가는데 직선이 뚫고 지나가지 않고 곡선 입장에서는 숨겨져 있는 상태를 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곡선과 곡선도 나중에는 이제 배우겠지만 곡선과 곡선도 이렇게 서로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서 딱 한 점에서 다 서로 관통하지 않는 상태로 한 점에서 만나 있는 걸 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시각적으로 내가 접한다라는 관계가 만약에 보인다면 이걸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 방정식으로 갖고 봤을 때 그 방정식의 그대 형태, 종류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고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랑 이 한 줄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보고 방정식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방정식의 정보, 이 근의 종류나 뭐 개수나 판별식의 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림이 이런 관계로 그려진다는 것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마지막 상황 볼게요. 마지막 얘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마지막 내용은 이걸 여기다 그려보면 얘도 지금 x축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우수일 때를 다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그려졌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얘기냐? 서로 다른 두 합은 실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실근이 안 나와.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내 눈에 확인되는 교점이 없으려면 아래로 볼록이야. 이게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건데 x축 이렇게 그리면 이게 안 만나는 건가? 아니죠. 아래로 볼록이 그걸 밑에다 그런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략한 거지.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꼭지점을 x축 아래에다 놓다면 이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지금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면 꼭지점이 x축보다 반드시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인데 안 만나려면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에서 출발하는 이런 형태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두 개를 한 번에 다 똑같은 얘기로 쓸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안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게 전혀 없어요.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한 순간 이런 것들을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 당연히 이렇겠지 하고 그냥 다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85페이지. 여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 표만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거기 밑에 그 방정식의 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교점의 개수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밑에 위치 관계가 그따구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가운데 줄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근의 종류로 얘기하면 중근이야. 근데 그걸 개수로 얘기하면 실근 1개, 교점 1개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얘기하면 접한다라는 관계가 설명이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합은 그럼 개수, 실근의 개수로 얘기하면 0개, 눈에 보이는 점이 없다.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떠있거나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그치? 최고차항 개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양수, 음수 내가 일부러 두 가지 케이스를 그냥 다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 게 또 있는데 얘도 아무것도 새롭게 배울 게 없죠. 다음 페이지는 x축 말고 그냥 새로운 직선하고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같다. 어떤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 여기서 뭐 a하고 m은 일단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주는 거지.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 방정식을 가지고도 이런 얘기들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2차 함수 논리만 너희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다. 이 방정식을 푸는 거는 결국엔 ax제곱 다 저변으로 정리해볼게.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은 0이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거의 세뇌를 시켰지? 사실 세뇌는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세뇌라도 당해야 돼. 이 두 개의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좌변, 우변에 같은 행동을 한다의 대표적인 예시가 2항이거든요. 2항. 내가 양쪽의 mx 더하기를 똑같이 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균형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본질이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이걸로 풀어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봐봐. 얘랑 얘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요놈에다가 요놈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판별식을 쓸 때는 항상 는영으로 정리해놓고 A, B, C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컸어요. 그럼 또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며, 그치?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원래 처음에 주어져 있던 관계식이 얘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왼쪽 함수와 이 오른쪽 함수의 관계로 보면 어떻게 했길래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의 개수가 눈에 보이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들어졌을까? 이 함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저 mx 더하기 n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겠죠? m이 함수라고 한다면 또 음수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야?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계 방정식을 만들고 정리하고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똑같은. 만약에 판별식이 0과 같다고 나왔어요. 처음에 주어진 요소를 정리하고 몇 0으로 하고요. 판별식이 0, 판별식 썼는데 그게 0이야. 그럼 얘는 중근이잖아요. 중근은 눈에 보이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얘기야. 어떻게 되길래? 이차함수, 좌변에 있는 이차함수가 이렇다면 직선이 이렇게 뭐가 기울기는 있겠지만 이렇게 뚫고 지나가진 않으면서 딱 어딘가에 곡선 부분이랑 한 점에서 닿아 있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접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두 허분의 개수 2개, 실근의 개수는 0개. 눈에 왜 안 보일까?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저 세상에 따로 있습니까? 안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86페이지에 그 내용이 따로 또 적혀 있지만 거기 5-3번 위에다가는 우리가 그냥 차함수라는 생각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 세 글자만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얘를 뭐라 불렀어? 용어 정리를 보면 이렇게 이놈을 우리 소통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왼쪽에 처음에 주어져 있던 함수를 내가 fx라고 해보면, 써보자. 얘를 내가 그냥 fx라고 불러볼게. 그리고 얘를 gx라고 불러볼게. 좌변 함수의 이름, 우변 함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서 요놈과 x축과의 관계로 봐도 어차피 모든 x에 대한 분석은 다 똑같습니다. 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fx에서 gx를 넘겨서 뺀 이 f 빼기 g라는 거를 fx와 gx의 차함수라고 부르죠. 그냥 뺄셈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반영해서 그냥 차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항상 모든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 방식은 그 둘의 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다 돌려서 쓸 수가 있다 라는 거였어요. 이런 그림들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차함수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 차함수와 이게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이고요. y는 mx 더하기 n이잖아. 얘를 넘겨서 여기서 빼주고 얘를 0으로 바꾸면 그걸 차함수의 관계로 돌렸을 때 한쪽은 x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차수는 떨어지지 않아요. 2차식에다가 1차식을 넘겨서 뺀다고 차수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여전히 포물선의 그림을 가질 건데 이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방정식의 그 실근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면 이렇게 차함수로 돌려도 교점의 x좌표는 1하고 3이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완벽하게 좀 탄탄하게 잡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내가 구체적인 예시를 써볼게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목을 좀 달아볼 건데 차함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해볼게. 그래서 예시는 뭐로 갈 거냐면 우리가 y는 여기 방정식 하나 줄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뭐라고 할까? 4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달아볼게요. 괜찮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이 나왔을 때도 그냥 얘를 직접적으로 여기 좌변에 있는 어떤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랑 이렇게 생긴 일차함수 두 함수의 관계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게 저 방정식의 목적인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방정식을 풀 때도 얘를 정리해서 풀었다는 얘기지. 밑에다 좀 써보자. 얘를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한쪽으로 몬다라는 것 자체가 양변에 2x 빼기 2를 똑같이 더했다는 얘기야. 아니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똑같이 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부호를 바꿔서 넘기는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분석해도 당연히 방정식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분석이 이어나가진다. 그럼 내가 위쪽 거를 구하면 뭐 일단 이거 밑에 좀 써볼 거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게끔 해놨는데 x-1하고 x-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분해 공식 이런 거 될 필요도 없이 x는 1하고 2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죠. 1하고 2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위에 거를 풀어도 당연히 1하고 2라는 얘기지. 그치? 따라오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것만 써놓을게. 요거를 그대로 풀어도 뭐 푸는 과정에서 어차피 넘기겠지만 얘를 풀었을 때의 실근도 당연히 1하고 2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가면 저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 최고차항계수 양수도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니까 조금 뚱뚱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함수, 1차함수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이거 우하향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괜찮지? 대충 계약만 그려본 거야. 그럼 여기가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1하고 2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거를 차함수로 돌려봅시다.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를 fx였다 이름을 붙여서 생각하고요. 얘를 gx였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놈이 y는 fx인 거고요. 이 직선이 y는 gx라는 건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만난다라는 걸 관계 방정식으로 쓰면 이 y가 소가 되면서 얘랑 같다라고 방정식이 표현이 되는 거였지. 그걸 이제 차함수로 돌려서 내가 얘를 넘겨서요. 이 차수는 보존한 상태에서 fx-gx와 0과의 관계 이렇게 돌린다고 해도 방정식의 x가 실제 근의 종류나 개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걸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이제는 한쪽이 x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뺀 결과도 어차피 1차식을 빼봤자 2차라는 걸 건드릴 수는 없어. 차수가 유지된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뭐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여기다가도 내가 다시 이걸 써보면 요놈이 y는 fx-gx고요. 이 x축이 얘가 y는 0인 거야. 그래서 0과 요놈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교점의 x좌표가 1이다, 2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해보자. 우리 봐봐. 지금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직선과 곡선의 관계에서 내가 뭐라 했지? 넘겨봤자 이 1차 항을 넘겨봤자 2차항을 아예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차함수의 차수도 여전히 2차로 유지가 되는데 심지어 당연히 개수도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 개수도 똑같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fx랑 이 fx-gx랑 지금 저 예시인 상황에서는 합동이야. 왜?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갖는 역할이 뭐지? 휘어진 정도, 공률이라고 있어. 공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1이고요. 근데 이게 넘겨서 뺀다고 해도 여전히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곡선하고 이 위의 곡선은 그냥 이렇게 당겨가면서 뭔가 위치만 바뀌었을 뿐. 여기가 실제로 1,0은 아니었으니까 얘 작품 걸으면 이게 얼마야?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1,0 1,0 여기 되겠구나. 1,0이고 얘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직선 위에 있기도 한 점이니까 얘는 지금 2,-2예요. 그래서 y좌표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실제로 1,0은 우연히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2,0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차함수로 돌려도 이 점은 유지가 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이쪽을 이렇게 올리면 직선으로 반드시 펴지고 이 위치만 조금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합동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차수 보존과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보고 이 개형은 바뀌지 않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볼게. 자, 너희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3쯤에서 잠깐 지어보자. 여기 길. 요 선상에서 쭉 따라가 볼게요. 여기도 작도를 조금 지어보고 여기서도 요 길. 이 노란색 길이랑 요 노란색 길이 같은 x좌표. 여기를 내가 그냥 3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볼게. x좌표가 3인 지점에서 요 노란색 길이하고 요 노란색 길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왜? 이 노란색 길이가 뭔데? 표현해보자. 이거 3을 f에다가 집어넣은 높이야.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표현하는 값이 f3이에요. f3. f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값. 거기에서 이 낮은 점의 높이가 g3이에요. 직선에다가 집어넣은 거. 그럼 높은 점의 y좌표에서 낮은 점의 y좌표를 뺀 게 요 세로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거랑 같지 않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 1,5고요. 얘가 1,2면 이 세로선 길이 얼마야? 이거? 3이지? 그치? 높은 5층에서 2층을 뺀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3번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길이에요. 높은 좌표에서 낮은 좌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게 1차원의 길이, 성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함수값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높은 쪽 함수값, 위에 있는 게 f니까 f에 3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g에다가 3을 집어넣은 그 높이 차이가 결국에는 이 노란색 길이가 될 건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기서 높은 쪽에 있는 함수가 f-g야. 그럼 거기다가 3 집어넣으니까 얘는 f3-g3 이 높은 좌표 값이 높은 y좌표 거기에다가 0을 빼고 이거랑 당연히 같은 이거 g3을 이 밖으로 빼냐 뭐 따로따로 보냐 아니면 넘겨서 하나로 보고 0과를 비교하냐 이 차이인 거기 때문에 이 같은 x 좌표 지점에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쳐다봤을 때 두 높이 차이, 두 함수의 높이 차이, 즉 f와 g의 높이 차이는 차함수와 x축과의 높이 차이는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도 다 그냥 이항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어딘가 애매하게 0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x좌표가 0이지점, x좌표가 0이점이 있으면 요 길이하고 당연히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아요. 여기 있을 수 없구나. 여기 뭐라고? 1하고 2 사이니까 뭐 2분의 1.5라고 1.5에서 바라보려면 1.5에서 x축의 높이에서 곡선의 높이를 뺀 이 성분의 길이는 여기 x축의 높이에서 곡선의 높이를 뺀 성분의 길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차함수 논리인 거고 뭐가 보존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자. 보존이 되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이 차함수에서 보존이 되는 거 보존되는 것들을 얘기해볼게요. 이제 뭐 미적분을 배우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준에서 이것들만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놔도 충분합니다. 보존되는 것들 차함수니까 관계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이런 게 결국에는 뭐
교점의 개수까지 보겠죠? 교점의 개수 다 고준이 될 거고, 당연히 그 근의 값도 당연히 똑같이 고정될 거죠. 근의 값, 실근의 값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실근이 나와 있으면 실근이 중요하니까 실근의 값, 이게 결국에는 교점의 x 좌표가 다 고준이 돼요. 이렇게 보든 넘겨서 이렇게 참수와 x축과의 관계로 보든 실근의 값, 교점의 x좌표는 다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로의 길이, 이게 함수값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다 고준이 돼요. 같은 x 값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때 거기서 차이 나는 이 길이는 여기서 차이 나는 길이랑 다 어떤 지점을 두고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 길이는 그대로 내려왔을 때 이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는 그대로 올라갔을 때 이 길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림은 똑같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걸 이제 이미지로 어떻게 기억할 거냐? 아까 얘기했어 이미. 자, 이거는 이 기울어진 직선을 반듯한 선으로, 반듯한 가로선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야. 물론 결과적으로 여기 1,0이 유지가 됐으니까 이걸 올렸다라는 건데, 올리거나 내릴 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서 올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야. 얘를 잡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야. 이 길이들을, 세로 길이들을 다 보존하면서 이 직선을 반듯하게 올리고요. 그럼 얘도 따라서 조금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지만 합동의 개형은 유지가 되면서 이 세로 길이들 그리고 x 좌표들 다 유지가 되면서 그냥 위아래로 옮겨간다라고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fx랑 gx에서 뭐라고? 여기에서 이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이항이지만 그 이항의 원리가 뭐였냐? 여기에서도 gx를 빼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gx를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항이에요. 양면에 똑같이 gx를 빼면 한쪽은 여기 되고 한쪽은 gx가 넘어가서 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을 바꿔서 반대로 넘깁니다라고 공부를 하지만 그 이항이 원래 양면에 똑같은 걸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통째로 다 똑같은 걸 했어. 다 똑같이 뭔가 땡겨온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지. 괜찮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봅시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제 함수의 관계를 했으니까 조금만 얘기 더 하고 끝낼게. 자, 이러면 우리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정말 엄청 깊게 공부를 한 거거든. 너희들이 근데 방정식에서 이 근과 관련해서 배운 게 하나가 더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종류를 판단하면 특별시 배웠지. 자, 여기 봐봐. 여기 1하고 1하고 2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차함수로 놨을 때, 차함수와 연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 차함수의 개수, 비율값이 합이 3이니까 얘가 1분의 3 나와야 되는 거 당연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근 다 곱한 게 2니까 이 차함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관계 1분의 2가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 사실 뭐 보존되는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거야. 이렇게 있어요. 할 수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y는 x, y는 x. 그 다음에 얘가 y는 그러니까 x,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x 곱하기 3x 플러스 2야.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요?
이건 내가 지금 구하라고 한 거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여기 두 번째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요? 여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자. 미안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덮어볼까? 여기를 내가 1창의 개수로 알아볼게. 이렇게 하면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요? 그림이 나와있어.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난다. 얼마일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다가 1창의 개수까지 가려주면 이제 진짜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왜? 식을 감춰놓고 이 그림 가지고 여기를 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내가 x제곱 더하기 별표 x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랑 같다라는 관계 분모식을 설정했을 때 요놈에다가 판별식을 적용했을 때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 판별식을 써보면 이 별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0보다 크게 커가는 그런 숫자가 꽂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실근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마이너스 1하고 뭔지를 구해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거 넘겼을 때 1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넘긴 최종적인 정리된 1창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에 대한 정보는 쓸 수가 없어요. 합을 쓸 거면 정리된 거 한 번 더 써볼게. 이거 정리하면 x제곱에 더하기 내가 지금 문제 낸 거에 되면 별표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인 거고 두 분의 곱은 예분의 예인 건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 최고창 계수와 1창을 다 알 수 있으면 두 근의 합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야. 최고창 계수하고 상수항을 알면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알 수 있다는 거야. 답이 얼마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2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요? 여기서 판별식의 구호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림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라고 주어졌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기 별표문에 들어간 숫자를 몰라도 구할 수 있겠는가? 근거 계산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그러면 또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블록도 한번 심심하니까 그려볼까? 위로 블록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생노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여기 조금만 가지고 싶으냐? 여기 네 점의 좌표를 다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거 하나 있다고 해볼게. 주어진 거 하나는 있으면 여기를 뭘로 잡을까? 마이너스 2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자. 그랬을 때 여기 두 개의 좌표가 얼마일까요? x좌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놓고
바뀌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첫 번째, 이 왼쪽에 초록색 들어간 숫자가 뭐였다? 모르겠어. 우리 진짜 알겠다. 지수가 오라면 온 거야. 알겠어? 지수가 오라면 온 거라고 알겠지? 오른쪽이 뭘까 나와요? 뭐야? 너는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왔어? 여기가 4고 여기가 뭐 나왔어? 여기가 5고 단위 부분은 4하고 5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잘 봐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거 두 개만 집중해봐. 이거 밑에 거랑 얘랑 볼게요. 요 2차 함수랑 요 밑에 직선 1차 함수랑 관계를 보면 이 지금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에요. 여기 1로 갖춰놓은 거지. 네모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세모. 이게 관계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겼다 치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네모 마이너스 세모는 0이 되는데 네모 세모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합에 대한 정보나 곱에 대한 정보 하나만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가 알려줬으면 곱이 얼마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얘 알 수 있는 거고 뭐 합이 얼마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그 파트너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지금 1차항하고 2차항 개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얻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2분의 8인 거니까 합이 4여야 돼. 합이 4. 합이 4야. 어떤 놈의 합이? 지금 여기랑 여기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4여야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야? 6개. 그리고 이 둘의 합도 4여야 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얘랑 지금 평행이에요. 내가 뭘 똑같이 줬지? 기울기를 똑같이 줬어. 이게 뭐야? 기울기는 맞는데 이걸 그냥 식의 어떤 함과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1차의 개수야. 그럼 내가 이놈과 이놈의 관계 방정식으로 보든 얘와 얘의 관계 방정식으로 전개하든 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여기까지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렇지? 이거 두 개 같다고 놓고 이 안에서 넘겨도 2x제곱 8x 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x 얘랑 같다라고 관계를 분석할 때도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서 8x로 만들어질 거니까 최고차항, 그 차함수로 만들어낸 방정식의 최고차항 개수하고 1차항의 개수까지가 다 똑같다. 그러면 이 보라색 두 개의 x좌표의 합이 지금 4가 나왔잖아. 그 합이 4라는 게 보존이 됐더라고요. 여기 세모 두 개의 x좌표의 합도 여전히 4입니다. 여전히 4예요. 그 점에 y 좌표는 바뀌겠지만 요 둘의 x좌표의 합이랑 요 둘의 x좌표의 합은 요 넘겼을 때 방정식의 왼쪽에 정리된 식의 최고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둘이 합쳐도 4고요. 이렇게 둘이 합쳐도 4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지.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오죠. 뭡니까? 평행선이 나왔어? 이 자체를 내가 이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걸 그냥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여기를 알 필요가 없어. 하나씩 알려줬다면 평행선과의 관계를 볼 때는 그 각각의 x좌표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지. 외울 게 아니라는 거지. 전부 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적용시키려면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함수의 관계는 얼마든지 방정식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럼 방정식에서 어떤 판별식이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프로 가져와서 그림에다가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다시 한번 잘 공부해봐봐. 지금 이거 내가 아주 신경 써가지고 지금 즉흥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겁니다. 얘랑 했을 때 최고차항 개수 1차항이 아니라 상수항 거기에가 관계가 지금 다 결정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곱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여기는 뭐 두 관계로 볼 건데 1차항의 개수, 최고차항 개수 여기가
길이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하거나 이렇게 두리하거나 심지어 구체적으로 4로 같다라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해보시고 요거 지금 각자 정리할 거 다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할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너희들이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두 개는 지금 이제 근과 결과의 관계 적용이다라는 뭐 근계관 예시라고 적어볼까요? 얘가 첫 번째 근계관 엑설사이즈 1 적어놓은 거고 얘도 지금 근계관의 생각을 그래프에다가 입혀본 거예요. 근계관 엑설사이즈 2.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따라오면 다른 것도 다 알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두 개만 해주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9시 3분까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